자, 우리 과거 그 까만색 교재, 우리 FAT 1급 교재 할 때 그 자산의 교환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종자산 교환, 이종자산 교환. 그럼 동종자산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격은 뭘로 써야 되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격. 그리고 그럼 이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죠? 이제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그게 이제 오늘은 금전의 대가도 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억하자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였죠. 자, 우리 회사가 100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60만 원이 되었고 공정가액이 50만 원인 자산과 120만 원이고 감가상각이 50이고 공정가액이 60인 이 두 자산을 서로 교환한다라고 볼게요. A 자산을 우리 회사의 당사의 자산이다라고 봤을 때 자, 동종자산 교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동종자산 교환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끼리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회계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 자, 100만 원에 사서 예를 들어 60만 원 달았어요. 그럼 40만 원짜리 자산이죠. 그걸 그냥 바꿨을 때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걸 바꿨는데 그래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장부 가격 4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별도의 특이한 사건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동종자산 교환은 중요한 게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도의 개별적인 회계상의 사건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전에 제가 설명했었다고 지금 거꾸로 설명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자, 지금 기계장치끼리 바꾼다라고 보면 우리가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0만 원 차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기계장치를 받아요.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우리 자산의 장부가액 쓴다. 그럼 장부가액을 쓰면 손익이 발생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장부가격이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누계 뺀 거니까 얘가 40만 원이고 만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70만 원이면 얘가 30만 원일 거니까 손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장부가액을 써서 손익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고 손익을 발생 안 시키려고 장부가액을 쓰는 거예요. 원래 장부가액을 쓰면 손익이 발생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손익을 발생 안 시키려고 장부가액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종자산 교환을 보면 이종자산 교환은 서로 아예 성격이 다른 거죠.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회계상에서는 우리 거 팔고 그리고 다른 자산을 산 걸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분계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종자산 교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이 일치할 리가 없겠죠. 얘하고 얘가 일치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종자산 교환은 그래서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로 보기 때문이에요.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계 장치를 주고 차량 운반구를 받는다라고 보면, 자, 기계 장치 100만 원짜리를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은 똑같은데 차량 운반구 돈을 받을 때에, 자, 이걸 처분하고 취득이다라고 따로따로 보면, 우리 거 만약에 처분할 때에 기계장치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에요. 그럼 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것만 판다면. 지금 공정가치에 내가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공정가치에. 그러면 50만 원을 받으면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주면서 차량 운반구를 이렇게 사는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두 분계를 하나로 합치면 그냥 얘를 합치면 차변대변 같은 계정 과목인 현금만 상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이 이 돈 주고 산 거니까 얘가 공정가액만큼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종자산 교환은 우리 거의 공정가치만큼의 가치가 되는 차니까 우리 거랑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인 5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대변의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분계가 그냥 합쳐진 게 공정가치로 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자, 만약에 이종자산 교환에 금전의 대가가 있다면, 자, 이걸 가지고 볼게요. 우리가 이거 교환을 하면서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라고 볼게요. 현금 지급. 그럼 우리 거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가 있고 현금 2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지금 내 기계 장치가 얼마짜리죠? 공정가에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죠? 50만 원이죠. 그럼 팔면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20만 원을 더 얹어줬네? 그럼 저 차는 얼마짜리라는 거야? 70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죠. 지금 이대로 보면 내가 현금 50만 원 받고, 그리고 얘 살려고 현금 50만 원에 20만 원 더 얹어서 지금 70만 원 준 거잖아. 20만 원 더 줬으니까. 그 말은 곧 이 자동차는 70만 원짜리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지금 이 금전의 대가가 20만 원 내가 더 줬다는 건 얘가 내 공정가액보다 20만 원이 더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70만 원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내 공정가액보다 얘가 그 돈 받은 돈만큼 싼 거라는 거고, 돈을 더 줬다는 건 나하고 교환한 저 자산이 내 거보다 20만 원이 더 비싼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그냥 공정가액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전의 대가가 있든 없든 간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만 원은 똑같은 거예요. 금전의 대가가 없든 있든 얘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차이인 거지 이 분기의 차이는 없잖아. 지금 여기에서 50만 원 받아서 내 돈 20만 원 더 줘서 이 차 받은 거잖아. 그럼 얘는 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금전의 대가가 섞인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변하는 게 아닌데 얘를 50만 원 쓰는 순간 이야기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이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를 주고받으면 취득한 자산이 나의 공정가치보다 더 줬으면 공정가치보다 더 비싼 거고 돈을 받았으면 내 공정가치보다 얘가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얘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거지 이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지? 이 기준점만 잡으시면 괜찮은데 기준이 안 잡히면 많이 실수를 해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얘가 이제 얘 좀 이상한 애라서 제가 한번 보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 거의 공정 가치를 모른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 나중에 세무이익 까먹고 마시면 돼요. 우리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자, 이종자산 교환은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데 자, 동종자산 교환에서는 자, 얘는 이 금전의 대가가 있으면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와 중요한 경우로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 금전의 대가가 유의적이다, 유의적이지 않다. 얘는 유의적이지 않다, 얘는 유의적이다라고 표현할 건데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으면 동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고 금전의 대가가 똑같으면 이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예요. 지금 이 동종자산 교환인데 얘는 그냥 이걸로 끝인 건데 동종자산 교환은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에 그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보면 기계장치 1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 6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현금으로 20만 원 더 줬고 자, 기계장치예요. 자, 동종자산 교환은 장부가액을 써서 손익을 발생 안 시킨다 그랬나요? 아니면 손익 발생 안 시키려고 장부가액 쓴다 그랬나요? 손익 발생 안 시키려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을 발생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0이네요. 기계장치 60만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익을 발생 안 시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손익을 발생 안 시킬 거라는 거예요. 손익 발생 안 시킨다는 게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 글로 쓰면 그렇고 분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위쪽에다가 쓸게요. 만약에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는 걸 기계장치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 금전의 대가 20만 원 있어요. 그럼 기계장치인데 동종자산 교환이지만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면 이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는 건 얘를 공정가액으로 삼을 거예요. 그런데 공정가액 삼으면 얘 공정가액이 50만 원이죠. 그런데 얘 20만 원 더 줬네요. 그래서 얘 70만 원으로 볼 거예요. 그럼 대변에 이용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 나오죠. 그죠? 잘 쳐다봤어.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 둘이의 회계 처리는 완전히 틀려지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면 동종자산 교환도 그냥 내 거 팔고 제 거 산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고 그냥 내 거 50만 원짜리 팔고 70만 원 주고 이 기계장치 산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는 건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동종자산 교환으로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그냥 교환에 대한 것만 적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금전의 대가를 가지고 해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유형 자산에만 통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산의 교환에 다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가 20% 이상 나면 또 이 두 개의 차이가 유의적이니까 이종으로 보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10년 탄 차를 주면서 새 차를 받았어요. 이거 똑같이 동종 자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가치 차이가 확 나니까. 그런 거는 내 거 팔고 제 거 사고 이제 이종 자산으로 또 정확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뭐 돈 더 준 거나 둘이 가치 차이가 있는 것만큼 조절한 거나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교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환은 회계상의 거래고 부가세법상에서도 과세 거래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거의 명확하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자산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자, 70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좀 볼게요. 유형자산 재평가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재평가는 지금까지 역대 2번 나왔어요. 역대 2번 나왔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게는 안 보되 그래도 만약에 나온다면 맞춰버리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유형자산의 평가는 첫 번째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재평가 모형. 자, 원가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 잘라서 제가 참고가 이 뭐예요 라고 말했던 그 금액 있죠. 그 금액으로 그대로 두는 게 원가 모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그럼 재평가 모형은 뭐냐면 제가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말한 그 금액하고 공정가액하고 차이가 유의적이면 공정가액으로 얘를 가치를 다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에 맞춰가지고 이 금액을 바꿔버리는 게 재평가 모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셨는데 IFRS를 사용하는 회사면 전부 다 재평가 모형을 써요.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재평가 모형을 주로 써요. 근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쓰는 회사에 들어가실 거면 중급회계도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회계원리라 그랬죠. 근데 중급회계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라서 중급회계는 무조건 재평가 모형을 해요. 그럼 이 재평가 모형이라는 건 먼저 기준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그럼 이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승에 대해서는 재평가 차익 또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근데 이 기준 금액보다 하락을 한 건 재평가 이익 또는 재평가 손실 쓸 건데 얘는 영업외 수익 비용이에요. 손익.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먼저 잡고 위쪽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를 알 거고, 근데 기준 금액 아래쪽에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으로 잡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죠? 자, 이게 원래 그 자산을 그 고정 자산을 가지고 하면 우리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가지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재평가 모형 문제 나왔을 때 저도 이런 하여튼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했는데 문제 딱 보니까 토지예요. 2번 나온 것도 다 토지야. 토지면
할만해요. 그래서 토지는 왜 할만하냐면 감가상각 안 하잖아. 취득가액 가지고 이걸 아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취득을 해요. X1년도에 취득을 1,000원에 했어요. 1,000원에. 그럼 얘가 기준금액이 돼요. 기준금액으로. 그랬다가 자 우리 X1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얘가 1,200원이에요. 그럼 200원 상승했죠? 그럼 200원만큼 올리는데 여기엔 우리가 토지니까 차변에 토지다라고 하고 대변에 재평가 차익이다 200원.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얘가. 그런데 자 얘가 이번에 이렇게 X2년도 12월 31일 날 1,000원으로 다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 토지의 가격이 1,000원이었다가 1,200 올렸다가 다시 1,000원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토지 200원하고 얘는 자본이잖아. 그럼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차변에 재평가 차익이다 200원 이렇게 해서 자본의 감소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자, 얘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올랐을 땐 자본 증가로 시켰다가 내리니까 자본의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내렸어요. X3년도 12월 31일 날 얘가 7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자, 700원으로 또 하락했으면 이 300원 차이가 나죠. 그럼 대변에 토지 300원인데 취득원가 기준보다 장부가액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놀고 있죠. 그럼 이때는 재평가 손실이다 300원. 그래서 영업 외 비용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재평가 손실로 영업 외 비용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X4년도 12월 31일 날 다시 1,000원이 되면 얘는 토지를 300원 높이고 재평가 이익이다 300원 재평이익이래. 재평가 이익 300원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 느낌은 좀 있으신가요? 자, 한 번만 더 예를 들 거예요. 지금 취득원가가 기준금액이라 했는데 원래 취득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토지죠. 토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하니까 취득한 가격이 장부가격이라 그래요. 그럼 고정자산은 왜 제가 어렵다라고 표현했냐면 그 단기에 감가상각을 한 금액 가지고 조정할 건데 전년도 했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왔다 갔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조금 처음 보시면 어렵게 보이는데 토지는 기준만 잘 잡으시면 끝이에요. 자, 일단 이 기준 아시겠죠? 1,000원 위쪽은 300번대 자본. 그래서 재평가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액보다 아래는 우리는 자본 안 쓰고 영업의 비용 쓸 거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를 지우기 위해서 오는 거지 재평가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 재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얘는 영업의 수익 비용이고 쟤는 자본이에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0원에 사서 X1년도
12월 31일 날 1,200원이에요. 그럼 장부가액 1,000원인데 얘가 올라서 차변에 토지 200원, 대변에 재평가 차익 200원. 자,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 X2년도 12월 31일 날 얘 가격이 700원으로 하락한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럼 토지의 가격은 500원이 내려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런데 우리 차변에는 1,000원 기준으로 이만큼은 얘를 취소해주고 이만큼은 영업의 비용 처리할 거예요. 얘는 300번, 얘는 900번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재평가 차익 200원 내리고 재평가 손실 300원. 얘는 300번 대 자본의 감소고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저게 제가 기준금액 가지고 위에서는 300번대끼리 놀고 아래쪽은 900번대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액만 잘 잡으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만약에 얘가 X3년도 12월 31일 날 1,100원으로 올랐어요. 1,100원으로 올랐으면 700원 대 1,100원이니까 400원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400원 높이고 기준금액까지 올라간 300원까지는 재평가 이익 300원이고 영업외 수익 1,000원보다 높은 거는 재평가 차익 100원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재평가 손실이 왜 없는지 이해가시죠? 기준금액인 장부금액보다 위에서는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하고로 쓰는 거고 재평가 차익 개념 과목을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라고도 써요. 개념 과목을. 그럼 잉여금이 증가하고 내려오고 그럼 우리 자본할 때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 평가나 환산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 평가 중에 하나가 얘예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5개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개.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상당하신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고 한 번은 사왔는데 오른 거였고 한 번은 사왔는데 내린 거 냈어요. 그래서 내가 쉬운 거 냈다는 거잖아. 근데 참 다 틀려주더라고. 왜냐면 제 평가 딱 치면 계정 과목이 3개 보이거든. 차익 그리고 이익 그리고 손실. 그런 순간 고민을 하죠. 그죠? 근데 기준금액 위는 자본이라는 거 아는지 한번 오른 거 내렸어요. 근데 그 세무사의 그 문제 출제위원들이 조금 소심하고 쪼잔해요. 문제 내용 와서 사람들이 비난이 심하면 걔네들이 두 중 한 개를 해요. 다시는 그걸 안 내든지 아니면 또 내버려서 찍소리 못하게 하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내가지고 바로 내린 거 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 나온 말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더 이상 어렵게 안 나오는데 또 나온다면 더 어렵게 낼 거라면 이 정도 수준이란 거예요. 이 정도면 욕 들어 먹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자본, 영업의 비용 이렇게 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오버해가지고 지금 고정자산 가지고 했죠. 감가상각하는 자산 보지 마세요. 아시죠?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정말 이게 관심이 너무 많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감가상각한 후에 장부가액으로 조정하는 거고 과급금 소급한다는 거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알아봐야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세무 1급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형자산 가지고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재평가 나오니까 넣어야겠다고 그냥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유형자산의 손상이라고 적혀 있죠. 자, 손상이라는 것 우리가 회복 불가능하게 극심한 뭔가 손상을 입은 걸 손상차손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뭔가를 피해를 본 거예요.
유형자산 손상은 단기 감가상각 후 유형자산의 장부 가액하고 그리고 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리고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하고 이 차액이 얘가 손상이에요. 손상 차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감가상각 해놓고 따져야 돼요. 올해 감가상각비만큼 올해 감가상각을 해놓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장부가액이 200만 원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면 근데 얘가 손상을 입었대. 문제를 봤더니 공정가치가 150만 원이고 사용가치가 1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하면 얘죠. 그죠? 그러면 얘 둘이의 차이 금액이 40만 원의 손상을 인식할 거예요. 40만 원에.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자, 우리 이 40만 원 가지고 분기하면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40만 원 하고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40만 원 하고 그럼 얘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줄 거예요. 얘도 누계액을 취득원가는 그래도 손은 안 대고 차감 계정으로 달 거예요. 차감 계정으로. 그럼 이론에서 처음 물어보는 건 이거 두 개 중에 큰 거 쓰는 걸 아는지를 물어볼 거고 그럼 그 사람이 느낌이 손상하면 낮은 걸 바라보게 돼요. 근데 손상이면 이 두 개 중에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럼 160하고 200하고 비교해서 40만 원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 거지 150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단기 장부 금액은 올해 거 단기 거 감가상각한 후에 금액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감가상각하기 전 금액으로 하면 당연히 또 차이가 틀리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 순서만 기억하시면 뭐 손상은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회복 이야기하는데 회복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기까지 하면 우리 손상자와 같이 봤어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무형자산 좀 보고 그리고 우리 부채로 넘어갑시다. 쉬었답시다.